이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으시고 간섭도 전혀 없습니다. 당신도 혼자 살면서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하시고 자식들을 귀찮게 하지 않으시며 도움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우리 친정엄마는 밑반찬부터 고기까지 싸서 우리 집 앞에 놓고 가는 반면 시어머니는 고생해라 라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하나에서 10까지 간섭하고 지적하니 얼마나 기분이 상한지 알겠습니다.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허전하다는 느낌도 들까요? 내가 이 집의 일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지 느낌이었어요. 시댁에서 인정받아 뭐 하시는지요? 배소리하고 계세요. 차라리 저를 어렵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안 부르는지요? 우리 집에 오시면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먼저 보시고 차려놓은 음식이 만들어진 건지 식당에서 사온 건지 파악하신 다음에 맛이 있나요? 없나요? 하시면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수고하셨다고 하시면 어찌 그러시나요? 이미 제 마음은 상처로 가득해서 이런 삶이 부러우세요? 아니요. 나는 너희 시어머니가 좋은 거라 생각한다고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시집 잘 가셨다고 하고요. 돈 많은 집안이 필요 없고 마음 편한 집안이 좋다고 말하며 제게 부러워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시댁 식구들만 만나면 이혼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이 큰 스트레스가 없었던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 차인데 살아오면서 가정 내에서 불화가 한 번도 없었고요. 시어머니 또한 없었어요. 뒤돌아보니 잘 살아온 것 같아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배려해서 잘해주시고 입으로 다물고 사시는 것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 바보입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 후 평화롭게 살기 위해 며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제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결혼 초반에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 내가 집을 호되게 당해봤니? 그때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잘 잡았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나를 갈구는 것보다 내가 우리 남편을 더 잡았어. 그게 시어머니한테 복수하는 길이라 생각했거든. 시어머니는 갈구이를 부인합니다. 죽는다 해도 남편을 더 잡은 내가 되지 자기. 아들은 며느리에게 호되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며느리를 잡는 시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지. 그래서 난 너를 안 잡아 우리 아들 일을 건들지 마. 웬만한 것은 다 혼자 다 할 테니까 나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다시 살아야 해 알겠지? 아, 그래요, 어머님. 제가 고마워야 할지 욕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그런 마인드로 대하는 분이에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거나 뭘 돕지도 않으시고요. 오로지 아들과 손주들 위해 계신 분이십니다. 시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신혼집을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잡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안내를 하는데요. 어머님 또한 말수가 없으시지만 애들 어릴 때는 너무 귀엽잖아요. 할머니가 좋아해서 애교도 부리고 안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잘한다, 귀엽다 딱 이런 딱딱한 말투로 우리 애들이 대할 때 있습니다. 애들에게 그러면 저한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의 간섭이 딱 한 번 있었네요. 제가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앤내라 수고했다. 너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가지게 되어서 배부르겠다. 잘했다. 그런데 셋째는 아침 말 거라. 우리 아들 월급으로 셋째는 무해자니. 아무리 나라에서 세제 나오면 지원금 많이 준다고 하지만 아이, 그거는 세 발의 피야. 가난이 대물림 될 뿐이니까 꼭 나와서 잘 키워라. 그럼. 어머님, 둘이 만나게 된 거 알고 키울 생각이 있었어요. 셋째가 정말 없어요. 우리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 말씀을 꼭 난 다 말하시는 게 좀 서운해요. 나도 기뻐하고 너도 힘든데 다 내가 하는데 키울 생각을 하면서 깜깜해서 그래요.
우리 아들 월급을 받아서 자식에게 다 쓸 거야. 그것도 아깝고 애를 키우는데 돈이 한두 평이니 저도 이 갓난 아기를 키우려면 뼈가 빠져요.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려면 제 몸이 나만 하지 않는다고요. 돈이 무조건 필요하죠. 그래도 아버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너는 내 엄마가 걱정하자니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쉬어도 될까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어머니와 우리 가족이 만나면 안부 인사를 나누고 대화는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으니 제 말을 무시해 주세요.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65세 이상이 되었으니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핸드폰 요금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나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65세 이상이면 핸드폰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데 나도 잘 몰라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아무튼 어머니, 저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65세 이상 핸드폰 요금 지원을 받으려면 노인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문장입니다.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연금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안 되실 거예요. 아이 그래, 아보아. 내가 한번 알아봐라.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활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그런 건 다 이용해야지. 아이, 사람은 알아봤다고 노력해서 연금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니까? 여기 나와 있네. 노력 연금 수급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고. 엄마는 안 되겠네. 남편과 대화 중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알아보고 제가 한 말과 똑같자면 어머님도 수긍하셨어요. 거의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혹은 제가 아무리 웃긴 말을 해도 어머님은 제 말을 안 들으시고 남편과 이야기하셔요. 저는 이 집에서 약간 투명인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가족으로 인정 안 하고 소홀히 하신다고요?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요. 어머님도 낯을 많이 갖고 계시고 표현도 서툴고 어색하게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다가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여지는 주잖아요. 어떤 식으로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사람을 소시키기도 하고 소외되는 게 좋은 건지요. 오히려 나는 우리 어머님을 나 외에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만나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제가 많이 말하면 많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는데요. 만나면 스트레스 때문에 무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태도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이 공허했어요. 좌우되는 것도 싫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제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지만 정은 없고 자기 몸 하나는 건드리기 싫은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좋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가르쳐주기 좀 격한 편인가요? 다른 집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은 말로 인한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남편이 무슨 말을 했냐고요. 그래도 우리 집은 대화가 적어 속상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말다툼도 없고 어머니 때문에 마음 아픈 적도 없어서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때로는 최악의 시댁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10년을 잘 지냈어요. 남편도 무뚝뚝하고 할 일 잘하는 사람이라 시어머니와 비슷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보다는 더 낫어요. 다정한 부분에 속하지만 이게 의리로 살아온 게지요. 둘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서로를 알아가며 결혼했는데요. 나이도 비슷하고 집안 환경도 비슷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부 사이가 뜨겁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3년 차부터는 의리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이 없으니 제게 문제가 생기면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약을 많이 먹고 아빠와 엄마는 맨날 소화제를 먹으시네요.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오유아, 엄마 걱정했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많이 먹었나 봐. 아직도 소화가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을 부족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희 어린이집 가는 동안에 엄마가 운동하러 다녀오세요.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약을 찾아보세요. 지장이 없던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 지금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하더니 쓰러질 뻔해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지금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한두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입원할 것 같고 제가 필요한 물품은 다 챙겨놔서 걱정 없이 오셔도 돼요. 와, 어머니.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해요. 어떤 병 때문에 쓰러진 건지 아직 모르고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큰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던 중에 친정어머니의 혈관 질환을 발견해서 시술을 받아야 했어요.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친정어머니까지 떠날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을 약도 드셔야 했어요. 치료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의사를 계속 뵈봐야 했습니다. 혈관 질환이 중요하다는 데서 확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생활이 생각보다 무척이나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슈퍼를 보셔주시겠다고 하셨고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딱히 있을 일도 아니었는데 그동안 슈퍼를 놀러 다니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대충 배웠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계산기가 있어 무슨 걱정이겠어요. 너는 안 신경 써서 나를 잘 챙기라고 말해줬지? 애들 챙겨야 할 것은 많은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정신이 없을 텐데 너도 정신을 잘 가져야 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어머니께서 슈퍼를 봐주시기로 하셔서 제 걱정이 한결 덜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정어머니를 잘 돌보겠습니다. 제게는 친구와 다름없는 사돈, 시어머니의 남편이 계십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도와야겠지요. 슈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그저 병수발을 잘 들여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리를 정말 열심히 도왔는데 우리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병수발을 드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어요. 솔직히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너무 서운했어요. 매번 그렇게 병원으로 출퇴근할 거라면 지방 여기저기를 좀 봐봐야 할 것 같아요. 청소도 안 되어 있고 밥솥에는 밥이 하나도 없고. 아, 뭘 먹고 죽을 건가요? 여자가 맨날 외출을 많이 해서 지방 너절들이 모양으로 되지 않으려나요? 솔직히 장모님은 정신도 몸도 건강하셔야겠죠. 집안일을 하고 집을 나가도 충분한데 그래서 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밥을 살려놓고 반찬들도 냉장고에 넣어 놓았거든. 그냥 데워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지? 왜 이런 걸 사오고 먹으라고 하면서 진짜 질리고 못 먹겠는데? 시술을 받으라고 해도 움직이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것도 나이 때문일 뿐이야. 괜찮은 상태랑 다를 바 없는데 아니야? 왜 오래 거하시는 거야? 엄마를 믿고 슈퍼를 맡기고 엄마한테 맡길 줄 알지? 그냥 말만 그래야 하는 거지? 잘하는 아주 요양을 받고 계시네. 우리 엄마는 말에만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다리가 아파도 한 번은 병실을 보러 가야 하는 것 아니야? 그 핑계로 찾아와 본 적도 없는데 왜 매번 집안일이 어쩌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정엄마인데 내가 가서 거기서 뭐 할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 돼. 구경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데 괜히 사람들 많아봐도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놈을 사이라고 대접해 주신 우리 엄마가 불쌍한데. 아파서 쓰러진 사람이라고 시술까지 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혼자 병원에 둘 수가 있겠어. 집안이야. 당신이랑 애들이 있으면 되는 거지. 쟤네들도 다 컸는데 나만 집안일 하라는 법 있나? 듣자니 하니까 성질이 뻗쳐서 남편이랑 말다툼을 하다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남편의 말을 곱씹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시어머니에게 일러드리러 갔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에 화가 난 것 같았는데 남편께서 곧바로 혼을 내시더라고요.
아이 우는 걸 엄마에게 혹은 드보다 했어요. 아무에 새벽부터 전화로 혼을 내시더니 혼을 내는 건 우리 엄마 혼을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아이 당신은 가서 일러줄 바치니 나한테는 나중에 처지 맞을까봐 하라 하더라. 아닌데 내가 못한 게 뭐야. 어떻게 한다 하면 친정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집안일을 그러는 건 아니잖아. 오죽했을까 답답하셨을 텐데.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말에 괜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준 빚 때문에도 고생을 하셨다던데. 아버지께서 계셨을 때는 순탄한 삶을 계속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은 일을 겪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아버지는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했고 재물을 잘 벌었던 분으로서 할머니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으라며 매우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만나 혼이 난 뒤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으라는 약삭빠른 말에 고추밭에 든 듯 했답니다. 아쉬운 이야기를 계속할 순 없지만 어머니는 절대 며느리를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아들을 낳을 때 사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술로 살아남았더군요. 찾아와서는 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았니? 아들을 더 낳았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되면 대가 끊기는 거라고. 아,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 아, 병원에서 자궁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고생했다, 많이 아프냐 이런 얘기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를 그저 집안의 대를 잃은 아들을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니? 게다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지. 금이야 오기야 감싸 안고 키우셨다. 오인 내가. 아휴이지 내가 우리 아들 점을 낼 때 빼고는 시어머니가 거 끌어안고 있어서 안아주지도 못했어. 완전히 시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지?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란 말이야 하도 어릴 때부터 오냐 오냐 자란 그가 좀 그런 모습이 있긴 하죠.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애 같은 모습일 때도 있다니까요. 그게 다 시할머니 때문이었구나. 전 좀 의아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 오냐 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하죠. 아유, 제가 어머님 앞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그 흉도 보고 나도 내 아들놈 흉을 보는데 뭐. 내가 우리 시어머니 품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든 내려다가 아주 흠일을 했어 죽겠다. 이건 내 탓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 죽겠다. 저렇게 철없는 놈을 냅다 며느리에게 맡겼으니 그래도 어쩌겠냐? 이왕 부부의 연을 맺은 거니까고 받고 싸우더라도 맞춰 살아야지. 저도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이랑 치고 받고 싸우면서 맞춰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우리 친정어머니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병원비도 솔직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는 했는데요. 아무리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한들 일단 계산을 한 뒤에 받아야 하는 돈이라 생각했고요. 이러다 저러다 해도 병원 생활이 편한 것은 결코 아니었기에요. 퇴를 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예정대로 대책 수속을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검사를 한 번 더 했는데 피 검사 수치가 이상하게 나와서요. 재검을 해도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실술 후에 생긴 증상인가 싶었는데 좋은 바램으로 세계 수준에서 이상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받은 후 결국 퇴원을 하지 못하고 개복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악성종양이 아니었지만 이후에도 한동안 음식 섭취에 조심해야 하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소변을 보는 빈도나 색깔도 체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병원에서는 거의 3개월을 보냈습니다. 마음 같아선 계속해서 번번이 병원에 머물며 경과를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수술이 끝난 후 퇴원해도 된다고 했고, 특히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강력히 퇴원을 희망하셨습니다.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아니? 좁고 답답한 병실에 갇혀 있으면서도 좋으셨을 텐데 배가 조금 당기긴 하다만 여기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보다야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 나도 이제 쓸개 빠진 인간이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 게다가 병원비 말이야. 이 병원비가 한두 푼이야 아주 집안 파산하게 만들었다. 더는 못 견딜 거야? 얼른 퇴원을 시켜달라. 병원비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집에 가고 싶다는데 이야기하니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거 알잖아. 한번 쓰러지신 적도 있고 혼자 사다가 갑자기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집으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오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몇 번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그 의사를 털었었어요. 이만 남편놈이 생각을 않고 단일 초도 하지 않고 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면 당신이 병원에 매일같이 가서 병들었던 것처럼 자주 들여다보면 되잖아.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생각만 해도 싫어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내 집이 내 집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당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드시니까 잠시만 같이 지내자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우리 엄마도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쁜 사위가 같이 살기 싫다고 고민도 없이 말했다는 걸 알면은? 싫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지? 아, 내가 편안한데 아이 집이라는 게 말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죽겠는데요. 장모님이 떡하니 있다고 생각해 볼까? 어이쿠, 벌써부터 불편하네. 편안한 상태로 팬티를 차림으로 입기 어려울 것 같아. 또 내가 평생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 몰라. 나는 엄마를 모셔오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가 훨씬 더 신나. 내가 싫다고 해도 우겨낼 일이야? 지금 여기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이기적일까? 아이고, 그래. 그럼 장모님이 없어서 우리 엄마도 모셔야 할 것 같고 양과 똑같이 다뤄야지. 누군가는 모셔주고 다른 사람은 무시해야 할까?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하면 어차피 이 집도 우리 엄마가 해준 것이나 다름없잖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았고 우리 친정어머니와도 친구처럼 잘 지냈거든요. 지내고 계실 때 사실 두 분 모두 같이 모시고 살면 제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남편께서는 허구 언행을 하는 분이시지만 저에게는 좋지 않은 말 한 번 하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가문 간의 갈등이 없을 텐데 왜 반대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어머님도 함께 살려고 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어머님이 오시면 우리 친정 엄마 말동무도 해주시겠죠?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님에게 당신이 이야기할래? 아니면 내가 이야기할까? 당장 주말에 퇴원하는데 언제 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 남편이 도망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남편만 보면 시부모 탓을 하시면서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하면 남편이 기겁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바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아이, 우리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양과 어머님들을 어떻게 모시고 사냐. 거기에 우리 집인데 애들도 불편해할 거예요. 둘째가 고3이 아이 할 시기에 정신 팔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는 불편하다니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죽어도 싫다고. 아, 그리고 이 집 명의도 따지면 우리 집 안 건데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 엄마 혼자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겠죠? 아, 너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당신이야말로 내 말은 왜 못 들은 척해.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살자니 나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계시면 편하지.
평소에 두 분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는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두 분을 다 모시자. 집에 남는 방도 없는데 어떻게 두 분을 다 모시고 살아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불편해할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절대 반대야. 우리 엄마를 모시고 오겠다는 시어머니도 모셔야 할 것 같다며. 그래서 두 분을 다 모시겠다. 그 이제 와서 뭐가 불편하다고 싫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아이. 그럼 우리 엄마가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가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경과만 몇 개월 지키면 보자는 건데. 아, 몰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남편이랑은 더 이상 대화를 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무시를 했는데요. 주말이 찾아왔고 토요일 오전에 병원에 가서 태연 수속을 밝히기로 했어요. 여보, 이따가 병원에 갈 때 같이 좀 가자. 엄마가 3개월간 병원에 있느라 짐이 많이 늘었더라. 챙겨야 할 게 많으니까 당신이 차를 운전해서 짐 좀 같이 실어오면 좋겠어요. 황금 같은 토요일에 귀찮게 어디를 가자는 거야? 그냥 택시를 타고 가도 좋은데? 내가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하느라 운전대를 몇 시간 동안 잡았는데 주말까지 운전하라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해. 아이 몰라. 난 집에서 늘어지게 쉬고 있을 텐데 택시를 타고 가서 돌아오면 택시 요금을 내겠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보다 택시가 싸게 나올지도 몰라. 아니, 짐 좀 같이 들고 움직이자. 그게 귀찮아. 아, 그렇게 귀찮아서 밥은 어떻게 먹니? 정말 사람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찾아가는 일이 진짜로 귀찮고 장모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못되게 다룰까 원래 싫어서 가기 싫었는데 끌려서 갔는데 아무도 몰려있어 택시비 준다고 하니까 왜 그러나 병 거기 주차하기도 어려워 주차비도 많이 비싼데 그만큼 지불해야 하고 싶어지 가져가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려고 하지 않고 여유롭게 택시를 타게 하라고 5만 원짜리 지폐를 쥐어주더니 한 번 깊게 한숨 돌리고는 놀라서 거뚝한 택시를 타면서 옆에서 형식적 병원비까지 치러야 하거든 네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했어 당장 친정어머니 짝을 싸기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엄마 불러서 돈을 냅다고 하기도 하고 금액이 예상했던 것만큼 꽤나 많지 않게 출력되어 결제를 마치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남편이 전화해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걱정은 해도 받아봤는데 아니요. 내가 왜 병원비를 낼 거냐고 그러면서 혼이 나다 하는 거려. 돈이 없다. 카드도 없다며. 우리 돈은 어디 있어서 그 큰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래도 당신 개인 카드가 아니라 생활비 카드로 내는 이유가 뭔지 난짝하게 말이야. 그리고 돈을 벌어다가 병원비를 내라는 게 얼만큼 들었나 하면서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전화한 게니까 당신이 그동안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는 날까지 나 몰라라 하는데 병원비를 내는 것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수록 땅이 뚝뚝 떨어지니까 당신만 떨어지는 줄 아세요? 나도 똑같이 될 테니까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한 달 생활비를 훨씬 넘게 썼다. 당신은 돈을 아까운 줄도 모른다. 내가 돈을 그렇게 쓰니까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살며 겨우 사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하는데 울 아이 엄마도 돈이 없어서 우리 때문에 이 집을 못 살고 있다는 게 아니야. 당신은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생각해봐야 해. 왜 우리가 병원비를 내야 하냐고. 아, 그건 한번 결제했다고 해서 나는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로 우리 엄마는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보험금도 뒤에 나올 텐데 그때 돈이 필요하면 얘기하면 되잖아. 먼저 했다고 먼저 그러면 태울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병원비를 내세요 해야 되니까? 나는 엄마한테 뒤에 받아서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설마 사위가 병원비를 하나도 내주지 않는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돈은 이미 내었는데 왜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상대방을 팔아먹으려 하니?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끝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돌려받을 것 같았으면 장모님 카드로 계산을 했어야지. 이미 내 카드로 해놓고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죠.
그런다고 아이고, 두야, 아주 무능력한 사위를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을 하네. 노력을 해야지. 아유, 그럼 어쩌겠어요. 이왕에 돈을 낸 거면 쿨하게 사위가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하던가. 찌질하게 전화해서 돈 타령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 같네요.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고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찌질하게 끝말잇기를 하거든요. 아, 푸르는 병원비 같은 거 절대 생활비 카드로 낼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래야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찌질한 거야? 너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푼도 아끼려는 내 모습을 본받고 싶어요. 실제로 병원비를 2번 지불하면 혈압이 올라갈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을 누르던지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틀린 셈인데 5분 동안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게 되어서 황당했어요. 평생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했는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잘못된 호수로 찾아온 것도 아닌데 남편이 당당하게 등장했어요. 이어폰을 받아도 안 들려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떻게 아이가 우리 집 비밀번호가 왜 이러고 집에 있으면 문을 열어야지. 인터폰은 왜 안 받고 있어요? 어디서 문을 열어야 비밀번호는 내가 바꿨어요. 이제 내 말이나 들을래? 엄마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갑자기 뭘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 일단 열어줘요. 나 지금 짐 들어서 손이 무거우니까 빨리 문 열어서 짐 좀 정리하고 그것도 하고 있었는데 엄마 집에서도 짐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인터폰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얼른 문 열어주세요. 장모님 짐을 왜 가지고 오려 해요? 장모님 짐을 왜 우리 집에 가져오려고 하세요? 엄마가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모시러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 지금 불편한 것 같아요. 개복 수술 후 병원 진찰에 계속 가야 하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하며 염증이 생기거나 안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을 열어. 나 여기서 입씨름을 하기 쉽지 않아요. 왜 입씨름을 하고 앉아있냐고. 장모님 손발이 다치셨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 집에 모셔야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불편해요. 지금 엄마랑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이를 말이라고 해선 안 돼요? 내 엄마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려고 하니까 빨리 문을 열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 엄마가 아니잖아요. 내 엄마도 아닌데 내가 왜 모셔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문을 열 수 없어요. 장모님이요. 장모님 집으로 가세요. 옆에 친정어머니가 떡하니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이라니 정말 쪽팔리는 기분이었어요.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김서방, 내가 자네한테는 피 안 끼치게 조용히 지내겠지? 당장 내가 혼자 지내기가 무서워서 그래?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꾸 나를 숨막히게 해. 그래서 며칠만 지내다가 조용히 나가겠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러시구나. 근데요. 장님, 그건 장님 사이잖아요. 제 사정도 좀 생각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저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장모님이랑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조용하다고 해도 그게 정말 조용할까요? 당신은 출근하러 가는데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병수발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퇴근하고 나면 집에 들어오지 않냐? 퇴근하고 집에 바로 와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장모님이 계시면 눈치를 볼까 걱정이야. 싫다 해서 우리 엄마가 일찍 자는 거지? 퇴근하면 이미 주무실 시간이라고 집에 6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8시까지 다 돼야 겨우 도착하면서. 아이가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만나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나는 정말 화가 날 것 같으니까. 다 그만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야? 아이와 함께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숟가락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 고사인 둘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힘든 와중에 숟가락을 하나 더 늘릴까 하는데 돈 안 보는 당신이 내 돈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이런 너 진짜 사람이야. 새끼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먹어봐야 할 것 같아.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쓴다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될 거니까 바로 문을 열어달라고 싫다니까 장모님을 댁으로 모셔와야 하고 그러면 나도 문을 열어줄게. 나도 이런 식으로 되면 결코 열어주지 않을 거야. 나 그러면 정말 경찰이라도 불러야 내가 화를 내야 제 정신을 차리겠어. 당장 문을 열라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인데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들어가게 하지 않을 거야. 어디 너 정말 사람이야. 다 명의 집도 아닌데 돈의 문이라니? 문을 열기 싫다고 하니 내가 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장모님도 돈이 있잖아. 그걸로 간병비를 쓰면 만사오케이 아니야. 아니면 그 요양병원에 맡기던지. 기적으로 그는 누군가 사람이냐? 새끼 타령을 하며 앉아있고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있기 실패해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평생도 아니고 잠깐만 모신다고 안정될 때까지 내가 평생 모시고 살자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배려를 못하죠. 그러다가 들러붙으면 어쩔 건데. 막상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변하더라고 하면서 집에 안 돌아가시겠다고 하면 어쩔 거냐고. 당신 정말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왔어도 이랬을 거니? 지금 너희 엄마 아니고 우리 엄마라고 무시하는 거야? 야, 우리 엄마였으면 더더욱 요양병원에 보내 모셨지. 내가 미쳤다고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랴? 무조건 보냈지? 너한테 무슨 잔소리를 들으려고. 그리고 너 우리 엄마랑 죽 잘 맞잖아. 솔직히 님도 불편하지만 우리 엄마는 더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금이나 옥이나 키운 것을 알잖아. 엄마가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 나에게는 무심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게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 엄마를 모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장모님은 더더욱 못 모시게 될 거야. 지금은 아들 하나뿐인데도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최소한 너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겠어. 나는 우리 엄마와는 태생이 안 맞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엄마가 더 좋은 돌봄을 받고 살면 되지? 왜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나는 그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 요즘 자식 중에는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도 현대의학 기술과 편의시설로 쉽게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돈이 있다면 각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면 돼. 남편은 정말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어. 돈 때문에 망쳐진 듯한 신세야. 짐승과 같았으니 정말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헛기침만 내뱉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날씨가 아직 쌀쌀해서 현관문 앞이 추웠는데 친정엄마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었고 장모님은 슈퍼에서 일하시다 보면 자연히 건강해지실 거예요. 원래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은 모시고 사면 슈퍼에서 파는 물건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죄다 집에 가져와서 먹자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휴, 싫어. 맨날 이상한 거 먹고 배탈이 나면 어떡합니까? 찝찝해서 내 집에는 잡상인 줄이 금주입니다. 남편이 낄낄거리며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의를 갖추세요. 그는 말도 없이 있는 우리의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우리의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가 태어날 때 짐이 많다고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아들의 집에 거들고 가신다고 하니 그래서 제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인터폰으로 한 말을 시어머니도 듣고 계셨던 겁니다. 화면이 작아서 제 얼굴만 화면에 나오니까 남편이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말만 듣고 계셨는데 그래서 미워하지만 시어머니는 신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욕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됩니다. 대박인 건 우리 남편이 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지 않을 만큼 놀란 나머지 인터폰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후원이 두려운지 문을 열기는커녕 버티는 시전을 했어요.
문을 열었다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서였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집은 우리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가방 속에서 뭔가를 채 찾고 있더니 작은 뭔가를 꺼내시며 발견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직전 현관문에는 도어락이 없어서 비밀번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전자키가 한 장씩 붙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물건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라 팔을 긁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자키를 갔어서 문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있는 남편은 혼비백산하고 해요. 아니, 엄마가 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엄마가 여기 왜 있어?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으신 건데요? 오해야, 오해 좋아하네. 뭐가 어쩌고, 어째 돈이나 주고 죽으면 돼, 안 모시고 살아. 요양병원에 보내야?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이 철없는 새끼가 내가 있던 걸 10달을 품고서 낳고 이렇게 애지중지 바른 사람으로 키운다고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아휴, 그게 이다한 그러더니 남편의 뺨을 그냥 후두려 맞으면서 악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입을 다물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냅다 소리를 짓겠지요. 며느리야. 내가 도대체 그 개새끼랑 왜 살아 이혼해? 이런 놈이랑 평생 살 필요 없어. 내가 뭐 때문에 이딴 놈이랑 부대끼면서 살아? 아이유, 엄마야. 아휴, 엄마는 며느리한테 아들이 이혼남 만들라는 소리가 나와. 아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는 일이야. 엄마는 내 편을 들어야지. 이래서 내가 엄마랑 살기 싫다는 게 아니야? 제라를 한다. 제라를 해. 내가 그동안 살던 때 도왔던 게 얼마나 말 한마디 안 했더니 내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내가 어디 팔려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엄마가 장모님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 엄마가 도움을 줬으면 몰라도. 솔직히 슈퍼일도 도와주고 말이야. 지금도 대화하는데 짐 들어준다고 따라가니까. 엄마가 도대체 거기를 왜 가? 며느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설전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한 대 더 때리셨어요. 남편은 손자국이 양땀에 남을 정도로 붓게 부었지요. 자신도 맞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아는 바 없이 아는 척하기는 아니었네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러 간 것은 우리 가족의 안사돈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안사돈은 해결되지 않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서 그 사실을 조용히 넘기려고 해서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사다리를 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집도 팔았고 가진 돈도 소비해서 급한 기색도 없이 부었지만 여전히 남은 것들이 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내내 망설이다가 결국 우리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돕겠다고 나서셨어요. 친정어머니는 혼자 살기엔 여유로운 돈은 아니었지만 아껴 살아서 노후에 필요한 돈은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돕고 슈퍼를 차려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슈퍼를 보고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시고 친정어mer리가 혼자 운영하는 슈퍼라니 동네 사람들도 편을 봐주고 일부러 친정어머니의 슈퍼에 와서 물건을 사면서 도와주더라고요. 친정어머니도 돈을 벌어서 시어머니에게 빚 갚으라는 재채기 한 번 안 하고 양쪽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 정말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두 분 다 이혼을 했고 그때는 시집살이에 대한 공통점도 있었으니까 주기가 아주 잘 맞으셨던 거죠.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는 평생 친구를 하자며 그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남편 씨가 가운데에서 초를 쳐도 제대로 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아들 하나를 잘못 키우는 바람에 사돈이 복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겠어. 너 당장 빼라고. 내가 더는 내 꼬락에 빠주겠으니 당장 이 집에서 짐을 빼고 갑자기 집을 나가라는 소리인데 또 무슨 소리야.
엄마야, 내가 집인데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어차피 너 나 안 모시고 살 거라며. 나도 내 집인데 내가 공짜로 살게 내버려 두어야 하냐? 당장 짐을 싸서 나가. 이 집이 왜 내 집이야? 내 명으로 된 내 집인데. 엄마야, 그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아이들아, 우리가 어서 어디로 가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너만 나가라고 해. 여기서 너만 나가라고. 손주들이랑 며느리는 같이 살 거니까? 너만 짐 싸서 나가라고. 나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맨날 너네 할머니만 찾았지? 너네 할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돈을 달라고 부른 건지는 눈 감고 모른 척하면서 그게 편해서 너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니? 내가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고 혼내는 때마다 옆에서 엄마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안 사준다 하면서 너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못된 년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나마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게 백슬래시사인 안싸 돈 백슬래시사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마어마한 돈을 언제 받았는지 몰라도 이러는 거냐? 그거 내가 아주 어릴 때의 일이지.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렇게 왜 그러는지 왜 나한테 당장 집 나가라고 하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야? 왜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 이 집며느리 줄 거야? 너희 이혼시킬 거야? 그러면 너는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될 거야. 내가 내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눈에는 눈, 얘는 이겠지? 진짜 기가 막혀서 이 집을 왜 그런 새끼한테 준다고 그래? 당연히 내가 줘야지. 내가 아들인데 너 왜 그리 이쁘다고 주냐? 내가 나를 며느리처럼 챙겼나 봤냐? 며느리가 나에게 해준 밥만 해줬어도 내가 안 이러지. 너는 맨날 입으로만 희대했잖냐. 아들, 내 가족 살려면 이 집 못 팔고 있었는데 잘 됐다. 내가 안사돈한테 짐비 갚으려면 이 집을 팔아야 했는데 그냥 며느리가 주면 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집을 누구에게 준다고? 아들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한 일은 아닌 것 같으니 다들 들어와서 천천히 좀 생각 다시 해보세요. 딸보다 더 딸 같은 며느리에게 해주겠다는데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됐어.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버텼어요. 그날 결국에는 저랑 남편의 싸움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1시간이나.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해결이 나지 않아서 우리 친정 엄마 집으로 시어머니와 저 둘만 나갔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본디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까지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진짜로 집 소유권을 제 소유권으로 돌려주시고 그 사이에 나온 세금은 우리 친정 엄마가 해결해 주셨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했으니 제가 가진 돈으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집 소유권이 바뀌는 게 되게 금방 되는 거더라고요. 딱 3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혼 소식을 듣고 당당하게 집에 찾아갔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아직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지고 마스터 키로 문을 열어 들어갔을 때 그녀는 시큰둥하게 나를 쳐다보며 헛소리만 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도 3주 가까이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으니 더는 모시는 문제로 싸울 일은 없어. 그게 당신이 장모님 댁으로 가는 일이었는데 괜히 입씨름만 하다가 집안이 개판이 되었네. 그동안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청소기 한 번도 안 돌렸더니 많이 모양이네. 집을 좀 청소해줘. 화장실도 청소해야 하고 내 집을 쓰레기로 만든 건 당신인데 스스로 해야지.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집안에서 내 짓으로 인해 명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 주길 바란다. 쓰레기로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뭐라니. 아휴, 엄마가 진짜로 이 집을. 아이 할망구가 진짜 내 명의 명을 돌려줬다고 노망이도 나의 친구가 아니야?
너는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어머님이 원래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 아니겠어? 방 빼고 그렇게 집 가지고 유세하고 떨더니 나도 한번 떨어보자. 부부 사이에 네 명이 어디 있냐면서 떼지하면서 말을 하는 남편의 손에 이혼 서류도 탁 찧어졌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더니 제 눈앞에서 박박 찢어 버리더라고요. 협의 나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소송으로 진행할게. 그래도 마지막 정을 생각해서 내가 소송은 안 하려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하니까 별 수 없네. 그래. 내가 감정적으로 굴었던 거 사과할게. 근데 이건 좀 너무한 처사 아니냐?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지금 20년인데 이혼이 말이냐고. 이제 내 정년 퇴직까지. 얼마나 남았겠죠? 벌써 나이는 50인데 앞으로 그냥 투닥투닥 거리면서 잘 살아보자. 노후 준비를 잘하면서 같이 시간도 좀 보내고요. 여태까지 변한 게 하나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지?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찾으란다. 애들도 다 컸겠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직장 생활 알아서 하면서 살겠지? 성인인데 지들 목 하나 못 챙기고 나는 이 집 하나 들고 내 노후 생활을 찾아가 볼 테니까 당신은 이만 빠져달라고. 내가 어딜 나가 절대 못 나가.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다짜고짜 나한테 이러는 법이 어디에. 절대 못 나가. 아이고, 뻔뻔하셔라. 예며느리야, 강제 퇴거 명령이라도 내놓을 거면 이혼 소송부터 진행하고 말이야. 저 놈이 저렇게 나가는 버티면 알박기가 될 줄 알아.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도 이해가 안 돼요. 어젯밤에 정말 많이 당해서 정말 억울했어요. 아들이지만 너무할 것 같았어요. 내가 시집살이를 안 해봐서 이해 못하겠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얼마나 울고 화나고 했는지. 아들한테서 딱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동안 쌓인 한풀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 나도 사돈 얘기 들어봤는데 내가 시집살이로 당한 게 진짜 하찮았어. 정말 엄마가 나와 동생을 생각해봤을 때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아빠를 굳이 받들면서 산 것 같아. 아빠도 좀 고생 좀 해야지. 호죽인 사람이 자기 가족까지 그렇게 다뤄야 하겠어? 자업자득이야. 이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가 싸웠을 때 화해시키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디서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말은 되는 소리가 아니다. 자식이 되어서 아빠에게 고생해보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배타적인 행동은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잇는 것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배만 묻어먹고만 왜 그러는 거냐? 너도 나를 무시하면서 자란 자식이 되어서 애미에게 할 말이 있다면 너도 나를 요양병원에 넣을 거라고 한 적이 있지 않았니? 그게 바로 미래다. 망할 놈아, 집안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남편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며 빌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런 약한 남편의 편을 누가 들어줄 것이냐? 아무도 없었어. 남편은 눈물을 흘리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진 않았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루어졌다. 진행하였고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 집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내가 안사돈한테 갚아야 할 빚을 청산한 것이니 내 알아서 써. 집을 팔았더니 대충 6억 정도 나왔는데 2억은 시어머니 드리고 3억은 제가 우리 친정엄마랑 노후 생활하는데 보태기로 했어요. 자식들에게 5천만 원씩 줬어요. 남편은 자기한테는 단돈 1원 한 푼도 안 주는 거냐고 비굴하게 나왔는데 그동안 진절머리 나게 당겼는데 제가 뭐가 이쁘다고 그놈을 생기겠어요. 집안을 한 번 도와준 적 없는 놈인데 절대로 안 주죠. 끝까지 잘못 알지 못하는 놈 이제는 내 팽개치고 저도 제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그리고 저까지 셋이 다음 달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이혼으로 어색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돈독한 사이가 되었지요. 앞으로 제 새로운 여자친구와 별다른 일 없이 친구 사이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응원해주세요. 제 우여곡절 가득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